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LA 한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 공산당이나 유사 조직의 일원에게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와중에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또 다른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정책 경고 발령이 한국인의 이민과 각종 비자 받는 과정에서 영향이 있을지 이승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5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에 따르면 미국 이민국은 지난 10월 2일 정책 공문에서 공산당 혹은 다른 어떤 전체주의 당의 당원이거나 관련 기관 종사자는 다른 방법으로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 이민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내용의 정책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해당 정책 경보가 당원이 9천만 명인 중국 공산당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공산당원의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을 효과적으로 막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이민정책기관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미국에는 중국인 이민자가 25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에 거주하는 해외 출생자 인구의 약 5.5%를 차지합니다. 같은 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 110만 명 중 중국인은 6만 7천 명으로 멕시코인과 쿠바인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에는 중국 군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1천여 명에 대한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이민국은 빌드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민자들의 이민 서류에서도 공산당의 가입 여부와 활동 경력 등을 세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이민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한편 북미 지역에서 운영되는 중국어 매체인 세계신문망은 이민 변호사를 인용해 이번 새 정책은 이미 지난해부터 미국 이민국이 암묵적으로 운영해온 내용이라며 여러 명의 중국인이 이민 심사관으로부터 중국 공산당원인지를 질문받았고 당원이라고 사실대로 답한 사람은 입국이 거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빼내려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면서 일부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표했으며 이 포고령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제14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관련 할지역 한인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동포를 추천받아 외교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그 결과 4명의 제외 동포 인사가 이번에 유공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한글의 날을 지정해 앞장서온 세런코크 실바 주하원 의원도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최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날 발표한 인사로는 하기환 LA 상공회의소 이사는 31년간 LA 교민들을 위해 LA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 한인회 회장, 코리아타운 경찰호원회 회장,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의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인 동포사회 발전과 위상 제고에 큰 공헌을 세웠으며 1992년 LA 폭동 당시 피해 한인들을 위한 지원 활동과 한인 노인 커뮤니티 센터 신축 지원 노력 등을 공로로 대한민국 국민훈장 1등급인 무공화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의회 하원 의원은 30여 년간 교육자 및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미주 지역 한국어 교육 확산, 한국 및 한인 위상 제고, 한미 우호 강화, 취약계층 동포의 권익보호 등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게 되고 장경혜 한미특수교육센터 소장은 한미특수교육센터를 설립, 20년간 한인 장애인 권익 향상 및 동포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여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며 김동진 미국 성공회 성제임스교회 신부는 나눔의 집에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면서 LA 지역 한인 노숙자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재활과 독립을 돕는 등 취약계층 제외동포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캘리포니아 한글날 지정에 앞장서온 셰런 커크 실바 가주 하원 의원이 574돌 한글날을 맞이해 한국 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플러톤, 부에나 파크, 사이프러스, 라팔마, 스탠톤 그리고 서부 애나하임시 등 주하운 65 지역구의 셰런 커크 실바 의원은 한국의 한글날인 10월 9일을 캘리포니아 주 한글날로 지정하는 결의안 ACR 109를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회에
발의하여 하원 및 상원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는 해외 최초로 미국에서 소수민족 언어를 별도의 기념일 지정하는 등 미국 주류 사회에서 한글의 위대함을 알리고 한류와 한국 문화가 더욱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셰런 커크실바 하원 의원은 미국 내에서 K-팝, K-드라마, K-푸드 등 한류의 인기가 매우 높고 한국어를 배우는 미국인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메릴랜드, 뉴욕, 버지니아주 등에서도 한글날 지정에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의원실의 박동우 보좌관과 함께 타주에서도 한글날 지정 및 한국 문화 확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한글과 한국어의 발전과 보급에 헌신한 인사들에게 한글 발전 유공자포상을 실시해왔습니다. 이상 최명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년 전 잠적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지난해 7월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대사급 고위 외교관이 국내로 망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조 전 대사 대리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인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보 당국 등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임을 앞두고 부인과 함께 이탈리아에서 잠적한 조 전 대사 대리는 8개월 만인 지난해 7월 인천공항을 통해 부인과 함께 입국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8월 국정원은 조 전 대사 대리에 대해 이탈리아를 떠났고 어디인가에서 신변 보호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때 이미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대사 대리는 망명 당시 딸을 데리고 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관에 남겨진 딸의 강제 북송설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조 전 대사 대리 부부 입국이 1년 넘게 밝혀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들 부부뿐 아니라 친변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대사 대리는 아버지와 장인 또한 북한에서 대사를 지낸 엘리트 외교관 집안 출신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는 평양외국어대학 프랑스어과와 대외 부문 간부를 양성하는 중앙급 간부 양성 기관인 평양국제관계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등 4개 국어에 능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조 전 대사 대리와 태영호 의원의 인연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 의원은 지난해 1월 당시 망명을 타진 중이던 조 전 대사 대리에게 한국 망명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태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성길아 너와 직접 연락할 방도가 없어 내가 자주 열람하던 나의 블로그에 장문의 편지를 올린다면서 한국으로 망명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었습니다. 태 의원은 나와 자네는 북한에서 아이 때부터 애국주의 교양만 받고 자랐다. 나는 50대에 이르러서야 내가 평생 바라던 애국주의는 바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나의 조국도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네는 우리의 조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지금 선뜻 마음에 와 닿지 않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야 할 민족의 운명, 민족의 번영은 어느 쪽에 있는가 심중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한 글을 올렸습니다. 태 의원은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화를 높게 평가하면서 한국은 나나 자네가 자기가 이루려던 바를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설득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미국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해결 요구입을 미국에 타진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청와대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잠수함과 관련해서 외교 안보 사안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나간 보도는 그렇다고 쳐도 국익에 관한 문재인이 신중한 접근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군비 경쟁을 불러올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한 언론은 오전 지난달 중순 방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의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하고 해결 요인, 전용 추구라늄을 미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지만 미국이 자국의 핵 비확산 원칙에 따라 난색을 보였다고 보도했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국방중기계획에서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시의 정부는 잠수함의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항구하면서 디젤 엔진이 아닌 원자력 엔진이 탑재될 가능성이 제기됐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연료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얻기 위해 수면 위로 부상해야 하는 기존 디젤 엔진 잠수함과 달리 핵연료를 통해 추진력을 얻어 사실상 무한 잠항이 가능합니다. 최명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대규모 시위와 소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뉴욕 등 주요 대도시 경찰이 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5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최대 경찰 조직인 뉴욕 경찰은 대선 후 예상되는 소요 사태에 대비해 지난 7월부터 시위 대응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경찰 소속 경찰관 3만 5천 명이 대상이며 이미 8,600명이 뉴욕 퀸스 경찰학교에서 훈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훈련은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실내 교육과 운동장에서의 전술과 전략 훈련으로 구성됐습니다. 세미얼 라이트 부국장은 이번 훈련은 1990년대 이후 최대 규모 시위 대응 연습이라며 이는 뉴욕 시민과 경관들의 안전을 지키고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라이트 부국장은 또 우리는 지난 10수년간 이 같은 규모의 시위에 대응한 적이 없었다며 대규모 군중이 시위를 벌이는 상황에서의 치안 유지를 위해 적절한 기술과 규정, 절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요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건 뉴욕 경찰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클 해리슨 볼티모어 경찰국장은 투표소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작전을 수립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질 시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고 이 신문에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미국 주요 도시에서도 비슷한 작전 수립 및 훈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위 대응 훈련은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폭동을 일으킬 것에 대한 대비 성격이 강합니다. 지난 5월 조지 플로이드 사태를 불러온 과잉진압 논란이 재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대선 후 혼란과 관련해 미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 정권 이양을 거부하고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경우 폭동진압법을 발동해 미군 투입을 지시하는 시나리오의 우려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6월 인종차별 항해 시위를 막기 위해 연방군을 투입한 전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치 공작의 달인으로 불리는 로저 스톤은 대선에서 지면 계엄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승주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민주당과의 추가 경기 부양안 협상을 전격 중단시켰습니다. 그 내막을 최명희 기자가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나는 경기 부양안 협상을 대선 이후까지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내가 승리한 즉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과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미치 매코널에게 시간을 끌지 말고 나의 놀라운 연방대법관 지명자 에이미 코니 베럿 지명에 완전히 초점을 맞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히고 경기 부양안 협상을 중단시키고 베럿 지명자인 준으로 의회의 방향타를 조정한 것은 보수 진영의 관심사인 베럿 지명자 인준으로 이슈를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부양안 타결 지연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며 공세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중단 지시에 따라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를 대가로 치르며 자신을 앞세우고 있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는 트럼프는 바이러스를 물리칠 생각이 없다면서 불쌍한 어린이들과 실업자들, 그리고 미국에 열심히 일하는 가족들에게 진정한 지원을 하기를 거부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중단 지시를 선언하기 전 제롬 파월 미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추가 부양책 타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가 백악관이 의도한 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성취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상승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직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상 최명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를 받는 동안은 대선
토론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합니다. 6일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이날 메릴랜드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한 이후 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토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방역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토론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오는 15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2차 TV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규정에 따르면 양성 판정자는 증상 발현 이후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차 토론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바이든 후보는 전문가들로부터 안전하다는 확답을 받아야만 토론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는 앞서 6일 바이든 후보와 그의 부인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승주가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LA 한인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지철, 이승주 최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